수용과 수능. 수용이란 단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수용한다는 건 이제 acceptance라고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수용한다는 거죠. 괴로운 거든 뭐 즐거운 거든 우리 다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사실은 수용은요,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걸 알고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나셨죠? 뭐, 감기를 한번 이제 살면서 감기 걸려 보신 적 있잖아요? 감기 걸릴 때 내가 의도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뭐 훅 들어와서 감기 걸리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고 싶죠. 늙고 싶지 않죠. 근데 되던가요? 병 걸리고 싶지 않죠. 그래 되던가요? 사실은 우리는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죠. 왜? 우리한테는 좋고 나쁜 게 있잖아요.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은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용해야 되는 걸 수용하지 않죠. 수용하고 싶지 않죠. 늙고 싶지 않아요. 병들고 싶지 않고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인류의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졌단 말도 있잖아요.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어느 순간 우린 가겠죠? 근데 그거 수용 못하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하는 게 진짜 수용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고통인 생로병사를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건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과 박 사이에 대립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안이란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 등을 말하고 박기란 지금 당신이 있는 장소, 함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일과 같은 외부 환경을 말한다. 마음속에서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낄 수 있는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만나야죠.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 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던가요? 정말 어렵죠?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가족들이 늘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새끼지만 쟤는 왜 저럴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자식들 속쓰임 힘드시죠? 선생님의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나는 그랬을 거라고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근데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있으니까 고통스럽죠. 나의 일이니까. 물론 살다 보면 이제 여기 앞에 제가 중간중간 점프해서 읽는 건데 도망치면 되지 않겠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물론 살다 보면 그저 떠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긴 하다. 때로는 그것만이 가장 합당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저 꿈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실은 더 많다. 그런 경우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과 남을 다 불행하게 한다. 도망치고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쟤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도망가면 그런 놈 더 센 놈 만나. 그렇죠? 봉합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충 수습해가지고 봉합을 하잖아요. 다음에 그런 더 큰 일이 생기겠죠. 여기다 놨는데 문제가 생겨서 저기다 놓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기다 놓으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문제라는 게 다 그렇게 생겨요. 당신이 어딜 가든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여기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힘든가? 여기다 놓는 것도 나고요. 여기다 놓는 것도 나고요. 저기다 놓는 것도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문제의 원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 우주의 끝으로 도망가도 생겨요.
그 우주의 끝으로 혼자 도망가요? 나라는 놈을 끌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우주의 끝에 가도 저 천국의 끝자락에 올라가 하나님 옆에 앉아도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옆에 앉아있어도 똑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습관적이고 반발적인 아니오는 아니오, no. 에고를 더욱 강하게 하는 반면 얘는 그것을 약화시킨다. 형상의 정체성을 두는 에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순응하는 순간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옛날에 예스맨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짐 캐리가 나왔는데 그때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심리치료 이런 거 하는데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게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제 짐 캐리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영화 잘 몰라. 저도 옛날에 봐서. 근데 yes 하더니까 자기 삶이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 습관, 언어 습관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아니요란 말은 방어할 때 많이 써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에고는 계속 튕겨내고 방어하고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를 써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꼭 무슨 예스맨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라고 하는 말 자체에 수용성이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에고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까지 오지 마, 여기까지 내 영역이야,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요건 내 거야, 건들지 마. 여긴 내 공간이니까 여기 오지 마. 그러니까 아니오란 벽을 치고 살죠. 근데 예라고 하는 수용만이 그 방어벽을 점점 낮춰요.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정말 방어적이고 지금도 그렇겠죠. 근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제가 좀 오래돼서 한 10여 년 전에 스스로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내 사람. 내 친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나름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제 방식이에요.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한다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누군가 부르면 가주고 누군가 무엇을 시키면 해준다. 라고 생각 스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지금 제가 한 열흘 정도로 해서 한 1000km가 더 되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힘드세요? 체력이 좋으시네요. 안 힘드세요? 근데 그때 물론 아직 젊으니까 체력이 좋기도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운전 다 했거든요. 다니면서. 근데 별로 안 힘든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가기 싫은 데를 가면 어때요? 몸이 아프지. 힘들고 아프고 병나지. 근데 제가 핑계란 걸 없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시키면 해주고 누군가 부르면 가준다로 바꾸니까 별로 아예 안 힘들긴 않죠.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내 에고가 내가 아니다, 이 몸도 내가 아니다,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라고 자꾸 내려놓고 그 아니오의 벽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괜찮아요. 죽지 않겠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방어막을 세우는 것을 점점 내려놓으면요.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지켜야 할 나라는 게 없어요. 지켜야 할 나라고 하는 거. 당신은 말한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질은 어떠한가? 일터로 차를 운전하고 고객과 대화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며 나날의 삶을 살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할 때 당신은 얼마나 전념하여 일을 하는가? 당신의 일은 순응한 것인가? 순응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옛날에 노력해야지. 요즘은 오히려 안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은요. 질이 중요해요.
얼만큼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어느 방향을 가는 것인가. 노력이란 긴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면 미래의 일정 지점에 도달할 필요성. 그 노력이란 건 지금 여기가 아니죠. 내일 어디, 모레 어디, 1년 뒤 어디, 몇 년만 고생하면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가 몇 년만 고생하면 무슨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의 뭐 사회에 나와봤을 때 어때? 후폭풍이 있죠. 내 삶은 그게 정말 질적으로 좋은 삶이었던가? 아니면 우리의 현재를 저당 잡아서 미래로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에다 던져버렸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막 할 거예요. 막 할 건가? 아무튼. 불교의 선사는 선의 정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한 번에 한 가지 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죠. 빨래를 할 때 빨래하는 일에 일심을 다하고요. 약 다릴 때 약 다리는 일에 일심을 다한다고요. 그 일에 일심이에요. 빨래 빨면서 약 다리는 생각하면 빨래가 안 되죠. 빨래를 빠는 순간에 빨래를 빠는 거에, 세탁하는 거에 완전히 몰입하고요. 그 시점을 넘겨서 약 다리는 일을 할 때, 약을 다릴 때 잘못하면 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약 가서 먹네. 약을 다려서 먹었으니까. 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에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이 일, 명상하는데 전념하는데, 딴 생각이 나겠죠? 딴 생각이 날 때 나는 왜 딴 생각을 내고 있지? 라는 건 또 딴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 딴 생각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딴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딴 생각이 나는 걸 그냥 지나가게 냅두는 거죠. 딴 생각이 왜 나지? 나는 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걸까? 나는 이제 딴 생각을 그만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거지? 라면서 저희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죠. 딴 생각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 수용하는 것. 그리고 딴 생각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순응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선생님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면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딴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살아있고, 이 피와 혈이 있기 때문에, 혈과 정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게 바로 비순응적 태도겠죠. 명상을 한다는 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울진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선생님, 저는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생각에 속지 않은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끊어야겠다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명상하면요, 무슨 생각을 없애야 되고 끊어야 되는 생각해요. 이건 사실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순응하는 거죠. 여기서 순응이란 지금 이 순간의 순응을 말한다. 당신의 이야기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이 3월 12일 12시 21분이다. 요게 멈춰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착각이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어제가 있고 모레가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명상적 관점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괜찮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3월 8일이 있고 내일은 3월 10일이야가 착각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만 쭉 있어요. 영원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니까 오늘 어제가 있고 모레가 있는 그 사이에 어딘가쯤이 지금 이 순간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들켰어요? 영원한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니까요. 어제는 갈 수 없고요. 미래는 당길 수 없어요. 내 인생엔 3월 9일이라는 게 없어요. 3월 10일도 없어요. 3월 11일도 없어요. 오늘 3월 10일이에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저렇게 저를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전염시키는 것을 즐거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 사람도 인류가 깨달음으로 가는 대열의 동참자이다. 그가 맡은 역할은 에고에 갇힌 의식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 순응하지 않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다. 그의 행동은 개인적이 아니다. 그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제가 원래는 안 그런 애야. 제가 사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누구를, 집안이, 형편이 그래서 그래. 이거 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나온 해석일 뿐이에요. 예. 그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순응이란 저항이 수용으로 바뀌는 것,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것이다. 당신이 순응할 때 이전의 대립과 비판을 일삼던 에고는 이제 대립과 비판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너와 내가 있기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있고 네가 있어. 불협화음이 생겨요. 거슬리는 게 생겨요. 긁힌다고 요즘 말로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겨우 말을 배운 애가 아저씨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진지하게 동년배가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면 어때요? 확 긁히겠죠. 애기들이 에고가 아직은 덜 발달됐을 때 그 순수한 입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들고 있을 때 아저씨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어른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확 뒤집어지겠죠. 왜? 너와 내가 분리돼서 딱 쳐다보니까 근데 애기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아지와 아기들을 좋아하는가? 에고가 덜 형성돼서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냐면요. 에고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동년배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꼴보기 싫은 경우가 더 많겠지? 왜? 우리 투사에서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투사에서 보잖아요. 무엇이든 저항 없이 온전히 수용할 때 평안은 찾아온다. 거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수용한다고요. 수용하지 못하게 난 도저히 저놈은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떡하죠?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라고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삶을 내버려 두어라.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